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 물건에 따라 다르게 권리 분석해야 한다는 제목 갖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한다. 권리 분석을 하자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게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은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공매 물건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맹신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공매 물건에 따라 권리 분석을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매 물건이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인해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주의를 택하는 권리 분석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공매 물건은 계약 체결 방식이고 인수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매각 결정 방식으로 소멸주의를 택하는 공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인수주의를 하는 공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 경매, 우리가 법원 경매, 그리고 압류 재산 공매, 이런 것들은 매각 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매각 결정이 바로 계약 체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매각 결정 방식으로는 소멸주의를 택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기준 권리,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다면 그러한 말소 기준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는 거죠. 이러한 법적 근거가 법원 경매는 민사집법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이 압류상 공매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나 후순위 권리,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채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소멸되는 거죠. 이번에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게 되는 계약 체결 방식 공매 물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수탁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 고정자산 공매, 이 밖에도 이용기관 재산 등의 공매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압류재산 공매부터 고정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발생하면 잔금 납부 그리고 배당까지 모든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지고 전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고 무관하게 이용기관에서 직접 온비드에다가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용기관으로서 회원가입하고 이용기관으로서 범용 공인인증서 등록한 다음에 물건 등록 및 공고 절차를 거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계약 체결부터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러한 모든 절차는 이용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행되는 국유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고정자산과 이용기한 재산 구매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거는 소멸주의가 아니라 인수주의가 되죠. 이러한 인수주의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팔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용기한 재산을 갖다 직접 이용기한이 매각하는 거고, 국유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유입자산 구매 같은 경우는 부지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파는 거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 조건만 잘 확인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국유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고정자산, 이용기한 재산 구매 같은 경우는 매각 조건만 잘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간다면 하자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인수지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작성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등기부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매수인이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매도인이 명도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할 수 있죠. 이런 게 인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의 공매물건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매각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지, 그러한 매각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각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매각 조건은 첫 번째 공매 공고문이죠. 두 번째는 공매 입찰 기록. 세 번째는 공매 집행기간이죠. 여기에서 공매 담당자라고 하죠. 집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죠. 네 번째는 공적 장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공적 장부. 이러한 공적 장부에는 등기부가 있고요. 건축물 대장, 전입수대 열람이 있죠. 대부분이 이러한 지금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 유입재산, 고정자산, 이용기한 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이 공매 공고문하고 여기에 매각 조건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공매 담당자에게만 문의하게 되면 권리분석의 하자는 95%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 공매 담당자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집에 임차인이 있는 걸 모르고 공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거 모르고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불법 점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을 우리가 2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공적 장부를 열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 장부에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지, 또는 매각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지,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건축물 대장을 왜 확인하냐? 이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전입수대 열람을 왜 떼어버리냐? 전입수대 열람에서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공매물건, 5가지 공매물건은 인수지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4가지 사유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면 공매물건을 낙찰받더라도 권리하자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암리상공매 같은 경우는 소멸주의를 택해서 말소기준걸 이후에 소멸되는 법원경매처럼 이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러한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유자산, 고정산, 이용기한 재산공매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위탁해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든가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직접 매각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각 조건만 제대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내가 낙찰받았을 때 입찰서에 기재한 매수 희망가 이외에 추가로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없는 거죠.